자, 우리 지난번에 21페이지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었고, 뭐 수렴, 발산, 뭐 진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재영아,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결국 다 뭐하고 되게 비슷했어? 어디서 다 배운 거였어? 수트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유사했죠. 그죠? 그래서 거의 복습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풀었었고요. 21쪽까지는 그래서 아마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22쪽으로 가서 자 22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아까 그 RPM 12페이지에 있던 그런 유형들이거든요. 우선 여기 필수 예제 8번부터 보면은 우리한테 요런 극한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요렇게 생긴 극한이 주어졌는데 이 극한의 값이 3일 때 리미트 AN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런 문제는 이 문제 자체는 어떻게 풀면 쉽냐면 얘 값을 구할 거니까 얘가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고 얘가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가 이제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 리미트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분자 따로 분모 따로 이렇게 줄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 리미트 an 플러스 리미트 1 리미트 an 플러스 리미트 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뭐 1이나 5 같은 것들은 리미트가 붙어도 아무 의미가 없지. n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1이랑 5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리미트 an 이 부분을 우리는 뭘로 잡은 거야 방금? 알파로 잡은 거잖아. 그죠?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a니까 얘도 뭐가 돼요? 얘도 알파가 되는 거고 그래서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 얘가 3이에요 이렇게 놓고 알파를 찾으면 되죠. 그쵸? 요게 이제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럼 병준아 이런 방정식을 풀 때는 양변에다가 뭐 해주는 게 편할까? 그렇죠. 양변에 2알파 플러스 1을 곱하면 알파 플러스 5는 3이랑 곱해지니까 6알파 플러스 3이겠죠. 그러면은 5알파가 2가 되는 거니까 알파가 얼마구나? 그치. 이렇게 풀면 편한데 근데 이제 이런 풀이는 얘가 무조건 수렴한다라는 가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좀 복잡한 유형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푸는 정석은 뭐냐면요. 일단 문제에서 어떤 수열이 수렴합니다 라고 하면 그 수열을 자 이렇게 얘가 3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째로 요만큼 수렴하는 수열 있죠? 그 수렴하는 수열을 통째로 다른 수열로 치환해 놓고 푸는 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그럼 얘를 bn으로 치환하면 이런 상황이네.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가 bn이랑 같아요 이렇게 된 거니까 얘하나 이걸 잘 정리해서 an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니? 곱하고요. 플러스 5만 넘기면 되나?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게 AN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면 AN을 갖고 있는 거는 한쪽으로 다 넘어와야지. 그치? 요거 넘어가야 되고 요거 넘어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일로 넘어오면 AN으로 묶으면 1-2B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뭐가 돼 이제? 그렇죠? 자 그럼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AN은 1-2BN 분의 BN-5 이렇게 정리되잖아. 그러면 리미트 AN을 구하라는 거는 이제 여기다 리미트 붙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면 리미트 해서 요놈의 값을 구할 건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다 재영아. 얘를 bn으로 치환했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bn이 얼마예요? 3이에요는 알고 있는 거죠. n을 여기다 쓰면 헷갈리겠네.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리미트 bn이 3이에요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구하는 거야. 그치? 맞죠? 자 그러면은 bn은 확실하게 지금 3으로 수렴하는 친구잖아.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를 따로따로 뿌려줬을 때 요 자리들이 다 얼마로 바뀐다? 다 3으로 바뀐다. 그치? 요 자리들이 3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1-6분의 3-5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니까 5분의 2 이렇게 푸는 거.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라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풀다가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정석으로 풀면 그런 의문이 해소될 수 있어. 미적분을 풀다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럼 그 답이 되게 쉽게 나온 다음에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거든. 그래서 정석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석대로 따라하는 게 안전한 거죠. 자, 내려가서 18번 한번 볼까요? 18번도 정석대로 푼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이 NaN 있잖아. NaN을 뭘로 봐라? BN으로 봐라. NaN을 BN으로 봐요. 그러면 AN은 뭐야? N분의 BN이네. N분의 BN. 그치? AN이 N분의 BN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을 찾고 싶은 자, 요 식에다가 AN 자리에 뭘 집어넣어? N분의 BN을 집어넣어. 요거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N 하나 지워지고 N제곱 BN 분의 3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BN은 얘가 BN인데 이 BN은 5로 수렴하는 게 확실해요. 얘가 5로 수렴하는 게 확실하니까 이 주어진 수열은 지금 요 앞에 있는 N제곱 여기 있는 N제곱들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할 거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을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자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다 나눠버리면 분모는 BN만 남고요. 요것만 남고 얘는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3이 되고 얘는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N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면 요런 거는 0으로 가는 거고. 그치? 얘는 얼마로 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5로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5분의 3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이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다. 이제 요런 문제들이 여러분 아까 RPM 12페이지에 오른쪽 라인 있죠? 요게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요런 문제들이에요. 풀다 잘 안 풀리면은 여기를 참고해가지고 아 이렇게 풀었었지 라고 기억하고 똑같이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자 23페이지로 갈게. 23페이지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보다 BN이 더 크거나 같다면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거나 같다. 재영아 그럴 것 같니? 두 수열을 비교하는데 두 수열에 AN이라는 수열이 쫙 있고 BN이 쫙 있는데 항상 AN보다 BN이 더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이게 무한대까지 가더라도 AN의 극한값보다 BN의 극한값이 더 크거나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수열이 크다는 게 시작점이 크다는 거예요. 수열의 모든 항들이 예를 들어 AN이라는 수열은 뭐 n분의 1이라고 하고요. BN이라는 수열은 n분의 2라고 하면 내가 n 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도 얘보다는 얘가 크잖아. 자연수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죠? 뭐 100번째 항을 구해도 얘는 100분의 1이고 얘는 100분의 2니까 얘가 무조건 크잖아. 그치? 이런 상황일 때 이걸 리미트로 보내버리면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리미트 보내버리면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 얘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죠. 얘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죠. 같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더 크거나 같은 수열이라면 극한으로 보냈을 때도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인데 지금 내가 얘로 든 걸 보면 이 명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명제에서는 여기 등호가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명제는 사실 별로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 모든 항에 대해서 BN이 더 크거나 같으니까 알파 베타를 비교했을 때도 베타가 더 크거나 같겠지. 이거는 좀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자 AN이랑 BN 비교해서 BN이 크거나 같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BN이 크거나 같을 때는 알파보다 베타가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명제에서 만약
얘가 없다면, 얘가 없어, 등호가 없어. 등호가 없어도 이게 맞는 말이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혹은 여기가 등호를 빼면 여기도 등호를 빼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도 될 수 있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도 등호를 빼고 여기도 등호를 빼잖아요? 이 명제는 어떨까? 틀린 명제예요. 방금 보여준 n분의 1과 n분의 2 있죠? 이게 바로 이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분명히 n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오른쪽이 무조건 크죠? 하지만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놈도 0으로 수렴하고 이놈도 0으로 수렴하잖아? 같아졌단 말이야, 그죠? 이런 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런 명제가 거짓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인 명제가 되려면, 맞는 말이 되려면 적어도 뒤에 쪽에 극한값에는 무조건 뭐가 필요해? 무조건 등호가 필요해. 이게 들어가 주면 그때서야 얘는 맞는 명제가 됩니다. 그쵸? 네, 그 부분을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설명 바로 아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AN, B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AN의 극한보다 BN의 극한이 크다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그치? 그걸 보여주는 예가 지금 여기 써놓은 예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아 이렇구나 라고 알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명 부분에 괄호 2번에 보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의 사이에 들어가고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수열 CN은 수렴하고 그 수렴값은 알파다. 익숙하죠? 재영아 이거 익숙하지? 무슨 정리? 그렇지, 예전에 우리 샌드위치 정리 그랬었죠? 수열의 극한에서도 AN이 있고 뭐 BN이 있는데 얘네들이 똑같은 데로 수렴을 해. 그럼 가운데 껴있는 애도 다른 데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 그럼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목적지가. 그치? 그래서 요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샌드위치 정리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 자체도 샌드위치 정리라고 볼 수 있죠. 자, 넘겨서 필수 예제 9번을 보면, 자, 이거 예전에 우리 그 샌드위치 정리 풀었던 느낌대로 풀면 돼. 요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AN의 극한이 궁금하잖아. 얘의 극한이 궁금하니까 일단 이 식 전체를 갖다가 한영아 어떻게 해버릴까? 요걸로 싹 다 나눠버리면 좋겠죠. 근데 나눌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이건 지금 무슨 식이에요? 등식인가? 부등식이지. 부등식을 어떤 숫자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 주의할 점이 뭐죠? 그렇지. 혹시 만약에 내가 나눈 숫자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누기를 할 때는 항상 먼저 얘가 혹시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나? 아니면 부호가 무조건 양수인가? 이런 걸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간단하죠. 그냥 n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거는 n자리에 무슨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양수인 게 확실하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고민하지 말고 자 그냥 n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쪽은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이고요. 이쪽은 n제곱 플러스 1분의 전개시키면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예요. 그러면 얘하나 an이 지금 얘랑 얘 사이에 딱 낑겨있죠? 요놈의 극한 얼마고? 9. 요놈의 극한 얼마고? an도 어디로? 9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그치? 답은 9. 아이고. 답은 9 있으면 되겠지. 쉽지, 그지? 자, 내려가서 필수 예제 10번을 보면 여기에 이제 사인 n 세타가 나왔다. 사인 n 세타. 재용아, 사인 그래프 기억나죠? 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겼었더라? 잠깐만. 이거 전에 사인 그래프 그려놨던 것도 있는데 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0부터 시작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요거였죠,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n 파이잖아. 사인 n 세타잖아. 그러면 n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는 정해져 있어. n은 자연수니까 1, 2, 3, 4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세타는 뭐예요? 세타가 얼마인지 아나?
이게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는 뭐 코사인 n 파이였어요. n 파이. 그러니까 그거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파이니까 뭐 마이너스 1이고 n에다 2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2파이니까 1이고 이렇게 해갖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수열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때 그 문제 풀면서 이 얘기도 했잖아. 사인 n파이가 등장하면 얘는 뭐라 그랬죠? 사인 n파이는 n에다 1 넣으면 사인 파이. 사인 파이 얼마야? 0. n에다 2 넣으면 사인 2파이 얼마야? 0. 0, 0, 0, 0, 0 이렇게 되는 수열이야 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거랑 이거는 같아 달라?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이건 세타기 때문에 세타가 얼마인지 나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수열의 값을 우리가 하나씩 쓸 수가 없어. 그죠? 뭐 써봤자 뭐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이렇게밖에 못 쓰잖아. 그지? 근데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도 나는 몰라요. 그지? 그러면 자 이걸로 푸는 거죠. 사인 그래프는 어찌됐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요거와 요거 사이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사인 n세타라는 애가 등장을 했을 때 이 녀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움직일 거야. 이거 확실하잖아. 이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사인 n세타를 1 플러스 n제곱으로 나눈 거잖아. 나눠줘. 1 플러스 n제곱으로 나눠줘. 부등호에 영향 없겠죠? 이것도 양수니까 그지? 이렇게 나눠줘.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병준아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죠. n이 엄청 커지니까 그지? 이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죠. 그럼 가운데 낑겨있는 이 친구도 어디로 갈 수밖에?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각각의 항들을 정확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9번 한번 해보자 얘들아. 19번 답 찾아보세요. 19번 이 19번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첫 번째 줄에 있는 부등식을 보면서 야 이게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이거를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도록 맞춰준 다음에 써먹어야지 좀 유용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 전체를 얼마로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n으로 한번 나눠주는 거야. 그럼 분모랑 분자 차수가 같아지잖아. 수렴하잖아. 그치? 그래서 n으로 한번 나눠줄 거야. 어차피 n이 자연수기 때문에 나눠도 괜찮아.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3n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n분의 an이 되고요.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2가 되잖아.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해야지 이제 리미트로 보냈을 때 얘네 둘 다 어디로 가니까? 둘 다 3으로 가니까. 그치? 가운데 껴있는 얘도 3으로 가겠지.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라는 식이 3으로 수렴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럼 그걸 활용해서 이제 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재영아 그럼 이 식에다가는 어떻게 줘갖고 푸는 게 좋겠어? 우리가 아는 게 이거니까. 분모 분자를 n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저거야. n분의 an이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 여기서 지금 해결 안 된 애가 an 아니야. 그럼 an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저 모양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 모양을 만들면.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뭐라고요? 뭘로? n으로 나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버리면 1 플러스 n분의 5분의 n분의 an 플러스 6 이렇게 되잖아. 그치? 거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그냥 사라져 버릴 거고요. 얘가 방금 찾은 거야. 얘가 무한대로 가면 3으로 가네 라는 걸 찾은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1 플러스 0분의 3 플러스 6이니까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AN을 그냥 3N이라고 치고 하면 안 돼요? AN을 3N이라고 친다고? AN은 3N이다? 뭐 그렇게 풀 수도 있겠죠. 그렇게 풀어도 답은 항상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서술형 풀이 같은 걸 쓰려 그러면 이런 과정도 쓸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해결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연습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연습 문제는 스텝 1까지만 의무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스텝 2 문제들도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면은 풀어보시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스텝 1까지만 다룰게요. 이게 미적분이 분량이 되게 많아요. 이게 확통 책이랑 비교해보면 쪽수가 비교가 안 돼요. 내용도 어려운데 분량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속도를 내서 쭉쭉쭉 나가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방학 때 최대한 좀 진도를 뽑을 수 있어가지고 일단 수업 시간에는 연습 문제는 스텝 1까지만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스텝 1 문제 중에서 아까 전에 우리 로그 있었잖아. 그 RPM에서 로그 문제 풀었었죠? 그 로그 기억한다라고 생각하고 4번 문제 한번 보면 4번 문제에서도 요게 그냥 딱 보면 이제 정리가 쓱 돼야 되거든. 요거 하나 정리하는 거 보면은 로그 계산을 기억하고 있나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요런 식을 만났을 때 요 2 있죠. 요 2 로그 2 앞에 있는 이거는 병준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요를 올릴까? 어디로 뺀다 그런 거야 지금? 리미트 앞으로? 그러면 리미트를 따로 다 씌운 다음에?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혼자서 리미트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혼자 리미트 안에 들어가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가버리면 일단 무한대로 가는데? 얘도 무한대로고 얘도 무한대로고 얘도 무한대로 가버리면 얼마로 가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구하기 위해서는 이 로그 부분을 한 덩어리의 분수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한 덩어리의 분수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2가 여기 있으면 불편해. 어디로 보낼까 이거? 그죠? 여기로 제곱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쵸? 제곱으로 보내주시고 그럼 요거는 사라졌을 거고 2는. 자, 그럼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앞에 두 개는 더하기니까 자, 요 진수랑 요 진수는 로그를 합치면 곱하기로 연결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의 로그로 표현을 해보면 이 첫 번째 괄호와 두 번째 괄호는 서로 곱해지는 거니까 요렇게 곱해질 거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빼기 하고 얘가 붙었으니까 얘는 분모로 깔려야죠. 이렇게 나누기로 연결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치? 요렇게 한 덩어리의 분수로. 병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병준아 리미트만 생각해봐. 이거 없다 생각하고 요 괄호에 요 분수에 리미트가 붙었어. n이 무한대로 가. 요 극한값 얼마까? 16이겠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가 16으로 가는데 앞에 이제 로그 2가 붙어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앞에 있던 리미트까지 생각을 해주면 이거는 결국은 로그 2의 16 이렇게 되는 거고, 로그 2의 16은 얼마니까? 4니까 이 문제의 답은 4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쵸? 맞죠? 로그 계산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서 재영아 6번 문제를 봤을 때 생각나는 거 있니? 그 첫 번째 줄에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n과 베타 n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생각나는 거. 요거는 1이야. 그냥 1이야.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건 1이라고 하면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알파 n과 베타 n을 곱한 거는 뭐다? 그렇지. 일단 이게 기본이죠. 요거부터 딱 써 놓으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요 리미트다. 요 리미트니까 예안이가 한번 넣어보실까요? 자, 요거 이제 통분해가지고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써야 돼? 그쵸? 그럼 요게 분모로 깔리고 요게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분모에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1 요거 극한값 찾는 거네. 근데 써놓고 보니까 얘는 무슨 꼴이야? 분모에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서로 힘이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유리화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 요거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분모는 결국 뭐가 돼?
분모는 뭐만 남았다? 계산 못하면 슬프다 진짜. 병준아 분모가 뭐가 돼? 야 우리가 수학하다가 언제 분모가 0이 되는 일이 그거 피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기서 갑자기 분모가 0이라 그러면 뭐가 이상하지? 근데 어떻게 이게 0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0이 나올 수가 있지? 마이너스 n 제곱 아니 마이너스 n 그렇지 마이너스 n이 나면 이게 합차공식으로 풀면은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괄호 풀어주면 괄호 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상수항이 없어서 헷갈렸어요. 병준아 이게 합차공식이잖아. 그치? 우리가 a-b랑 a 플러스 b랑 곱하면은 a제곱 빼기 b제곱 되는 거 있지 그치? 그거 이용해가지고 앞에 거 제곱해서 n제곱 되고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괄호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앞에 둘은 사라지지만 이게 남아있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요렇게 자 요겁니다. 그치? 그럼 이제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최고차항을 이용해서 풀면 되죠. 그러면 요거 n으로 나눠주면은 요거 마이너스 1로 갈 거고 분자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얘가 1로 갈 거고 얘가 1로 갈 거고 얘는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네. 그치? 답이 뭘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자, 뭐 요 정도 수준이야 연습 문제가. 여기서 스텝 1까지 풀어 오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뒤에 우리 등비 수열의 극한 한번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자, 28페이지는 계속 이제 수열의 극한이에요. 계속 수열의 극한 새로운 거 아니고 수열의 극한인데 그 수열들 중에 등비 수열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이겁니다. 등비 수열. 자, 그럼 등비 수열이란 뭐였는데? 한영아, 등비 수열이 뭐였어? 곱하는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해 나가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었죠. 그러면 그 수열에서 계속 곱해지는 그 숫자를 우리는 공비라고 부르죠.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있는 거고 공비를 나타내는 문자는 뭘 써요? R로 썼었어요. 이전부터 계속. 그리고 수열에서 맨날 첫 번째 항을 나타내는 문자로는 뭘 쓰고? A를 썼었고 그쵸? 그리고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일반항 n번째 항 A에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쓰죠?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쓰는 게 등비 수열이었다. 재영이 기억나요? 그럼 재영아 등차 수열의 공차는 뭐였지? 계속 더해지는 그 숫자를 우리는 어떤 문자로 표현했었죠? 나온 김에 등차 수열에서는 공비가 아니라 공차가 있었는데 공차를 마저 D로 표현했었고 첫 항은 똑같이 뭐라고? A라고 표현했었죠? 그럼 그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내는 식은 뭐였더라? AN 플러스? A 플러스 아니? 얘 생각해봐 얘. 첫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세요 이런 말이잖아. 자 생각해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면 n번째 항이 나와요. 그럼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몇 번을 더해야 돼? 등 비수열은 아까 몇 번을 곱했니? 공비를
n-1번을 곱했지. 그랬더니 n번 짝이 나왔지. 그럼 등차수열도 똑같을 거 아니야. n-1번에 공차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n-1d 이렇게 썼었지. 등차수열. 근데 등차수열은 안 나오고요. 우리 등비수열에 국한하니까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등비수열. 자, 그럼 등비수열이 지금 이렇게 일반항을 갔는데 일단 요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등비수열은 일반항을 그냥 RN제곱이라고 썼죠. 일반항이 RN제곱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첫 항이랑 공비가 똑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그런 수열은 일반항을 쓰면 그냥 이렇게 써지겠죠. 그지? 이게 더 간단하니까 얘를 먼저 보자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이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등비수열이 언제 수렴하는지 언제 발산하는지를 살펴보니까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게. 2의 n제곱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2의 n제곱이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이건 뭐 고민할 여지가 없죠. 무조건 뭐 할까? 무조건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 무한대로 가게 만드는 기준이 얼마일까요? 요 숫자가 얼마를 넘어가면 무조건 무한대로 갈까? 예를 들어 3의 n제곱 무조건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1의 n제곱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이다 그러면 이때는 무한대로 안 가고 1로 가잖아. 그치? 근데 이 숫자가 1보다 조금만 커지면 1.0001의 n제곱 어디로 갈까? 무한대예요. 경계선은 1입니다. 1을 넘어가는 순간 무조건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R 값이 1보다 클 때는 무조건 무한대로 간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R 값이 딱 1일 때는 여기서 본 것처럼 1로 수렴. 그 다음에 R 값이 1보다 작어. 뭐 이런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2분의 1의 n제곱 이런 걸 만났어. 이건 전에도 한번 본 적 있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작아지잖아. 얼마에 가까이 가? 0에 가까이 가. 그래서 얘가 0으로 갈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요. 자, 이렇게 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처음에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어차피 그 수열의 절대값이 계속 0에 가까워지잖아. 얘는 무슨 말인지 알아? 아까 전에 마이너스가 없을 때는 그냥 여기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0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처럼 마이너스가 붙어있을 때는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것도 0에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0에 수렴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R값의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그때는 무조건 0으로 수렴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죠? 이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폭이 좁아지지 않고 폭이 넓어지잖아. 그지? 점점점 넓어져가지고 그렇다고 무한대로 간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도 말 못하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런 거는 발산이라고 말하는데 진동이라고 말하는데 진동도 결국 발산의 한 종류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발산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발산한다. 그럼 재영아, 결국 이걸 다 살펴보니까 결국 이 R의 n제곱이라는 이 수열이 수렴을 하기 위한 수렴하는 R값의 범위는 어디예요? R이라는 문자가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가야 R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 수렴을 하게 돼요? 다 써있는 거잖아요. 다 써있는 거를 이제 정리해보라는 얘기거든. 이 1, 2, 3, 4번 중에 수렴하는 경우가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2번에도 수렴하고 3번이라도 수렴하는 거잖아. 요 두 가지가 수렴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2번에서 R값이 1이어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R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도 수렴하니까 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결국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R값의 범위, 수렴하기 위한 범위를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다. 요 범위에 R이 들어가면 R의 n제곱이 수렴을 한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질문이 요런 질문이에요. 헷갈리면 이렇게 몇 가지 예만 생각해보면 금방 다시 떠올릴 수 있어. 그죠?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옆에 이제 29페이지에 가면 방금 했던 얘기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등비수열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대로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 밑에 하나 또 딸려 있는 게, 자, 2번, 괄호 2번. 요번에는 누가 다시 등장을 했어? 첫 번째 항, A가 등장을 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수열이 R의 n제곱 이렇게 생겼으면 뭐 변수가 R밖에 없으니까 R을 가지고 그냥 결정하면 끝나는 건데, 수열이 이제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생기게 되면, R의 n-제곱 이렇게 생기게 되면 물론 R이 가장 중요해요. R값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하고 발산하고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잖아. R값이 요 범위에 있으면 수렴한다는 건 그대로잖아. 근데 A가 혹시라도 얼마가 되면 0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막 R값이 5 이런 값이라도 A값이 0이어버리게 되면 뒤에 곱해지는 게 아무리 커도 무슨 소용이야? 모든 항이 다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첫 항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R값이 요 범위에 들어가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수렴하는 게 당연하고, 이 범위에 혹시 R값이 안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첫 항이 0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R값이 아무리 커도 A값 때문에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항이 이렇게 따로 뽑아져 있는 경우는 요 조건을 까먹지 말고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함정을 많이 내겠죠. 그쵸? 첫 항이 0일 때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래서 첫 항이 0일 때는 R값이 크더라도 수렴을 합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언제 등비수열이 수렴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31쪽으로 가서, 자, 요런 거를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과 방금 배운 등비수열의 내용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 이런 모양을 만났으면 얘는 일종의 부정형인 거야. 부정형이잖아.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다 무한대로 가는 애들이잖아. 그죠? 자, 그런데 분모에 있는 거, 이거 지금 3의 2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3의 2n제곱은 뭐의 n제곱이라고도 볼 수 있죠? 9의 n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일단 2n제곱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바꿔볼게. 분모를 9의 n제곱 마이너스 8의 n제곱 이렇게 쓰고요. 분자는 8의 n 플러스 1제곱은 그대로 쓰고,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니? 요거 3의 2n 마이너스 2제곱. 3의 2n 마이너스 2제곱이 이런 뜻 아닌가? 3의 2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 야나 이거 얼마지? 9분의 1이지, 그치? 9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뭐지? 9의 n제곱이지, 그치? 그럼 이거를 내가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봐도 되죠? 맞죠? 자, 그럼 요 자리를 내가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놓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 예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극한을 구하는 정석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였죠. 그럼 지금은 분모의 최고차항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분모의 최고차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항이 누구겠어요? 9의 n제곱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버려? 9의 n제곱으로 싹 다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9의 n제곱으로 싹 다 나눠버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이렇게 나눠버리면 분모가 일단 요거 1 되겠죠? 요거 1 될 거고, 요거는 9분의 8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8 하나 앞에다 이렇게 꺼내 놓고요. 그 다음에 9분의 8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그 9의 n제곱만 없어지고 9분의 1이 그대로 남겠지.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재영이 뭐 하는지 알겠어? 분모의 최고차항 역할을 지금 9의 n제곱이 하고 있으니까 9의 n제곱으로 나눠준 거야. 그럼 재영아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냈다고 생각해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런 애가 얼마로 갈까요? 어? 자, 다른 거 다 지우고 그냥 요 네 눈앞에다 요것만 해서 9분의 8의 n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어요. 이거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는 거야. 그치? 맞죠? 이게 0,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치? 1보다 작잖아. 1보다 작으니까 얘 무한대 제곱하면 0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줄 거야. 그치? 결국 남은 건 뭐야? 뭐 앞에 8은 의미 없잖아. 0이 곱해졌으니까. 그럼 남은 거는 1분의 9분의 1밖에 없죠. 그죠? 답이 뭐가 돼? 9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배웠던 그 부정형의 모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새롭게 배웠던 등비 수열을 섞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까? 두 번째. 한영아 뭘로 나눠? 3n제곱. 그치, 3의 n제곱으로 나누는데 그게 루트 밖에서는 3의 n제곱이고 루트 안에서는 얼마로? 그렇죠. 루트가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분모 분자를 모두 3의 n제곱으로 나누는데, 자 루트 밖에 있는 애들은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고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은 3의 n제곱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9가 되는 거, 9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9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것이 공평하겠죠. 이렇게 나눠주시면 얘는 어떤 모양이 되느냐. 자 분모가 루트 안에서 얘는 1 될 거고 요거는 9분의 2의 n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 3 하나 꺼내놓고 3의 n제곱 지워지니까 3만 남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는 2 하나 꺼내놓고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병준아 리미트 무한대로 보냈어. 요거 어디로 가? 요거 0으로 가죠. 요것도 어디로 가? 요것도 0으로 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0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 1만 남았고요. 분자는 3만 남았으니까 답은 3이 되겠죠, 그쵸? 3 이렇게, 그치? 요런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요 등비수열에다 적용한 거고요. 3번은 1초짜리 문제야. 뭐 나누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 주인공이 둘인데 누가 힘이 세니? 3의 n제곱이 당연히 세지. 그럼 얘 따라갈 거 아니야.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야죠, 그쵸? 만약에 여기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2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이었으면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재영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힘센 놈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2번으로 가서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자 여기서도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풀까요? 조금 복잡하겠지만 우리 아까 배운 그 아까 몇 쪽이었지? 22쪽이었나? 22쪽에서 배운 정석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이 수열이 2로 수렴해요 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정석은 그 수렴하는 수열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 치환하라 그랬잖아. BN으로 치환하라 그랬죠. 그럼 이걸 통째로 BN으로 한번 놔볼까? 얘를 BN으로 이렇게 놓고서 이걸 잘 정리해서 AN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양변에다 얘를 곱할 테니까 4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AN 자 BN 여기다 뿌려지니까 4의 n제곱 AN BN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2제곱 B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목표는 AN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자, 요거 넘어가 줄 거고 요거 넘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이 2의 n제곱 an 빼기 4의 n제곱 an bn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2제곱 bn 그리고 마이너스 2의 n제곱 an 이렇게 되가요. 제가 넘어갔지?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an으로 묶어가지고 an으로 묶으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bn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로 어떻게 주면 돼? 나눠주면 되지, 그치? 이걸로 나눠줘. 그러면은 얘 밑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bn 이렇게 되겠죠. 이거 사라지고 이렇게. 이게 an이야. 그럼 우리는 이 an에 뭘 구할 거다? 극한 리미트를 구할 거다.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bn이라는 친구 얘가 전체가 bn이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 하나 요 bn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갈까? 2로 수렴하는 게 확실해. 그치? 자 그렇다면 이 식에서 지금 가장 힘이 센 거는 4의 n제곱이 가장 힘이 세거든요. 그럼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해?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고 얘는 4의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bn만 남았을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그냥 빼놓고요 4의 여기 3 두 개도 빼놔요. 그러면 9가 앞으로 나올 거고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n 붙어 있겠죠. bn 붙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요거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4 하나만 남겠죠. 요런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분모 분자를 모두 4의 n제곱으로 나눈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요거나 요거 요 부분이 다 어디로 갈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면 뭐 이거 통째로 다 이렇게 지워지는 거니까 남아있는 건 bn하고 4만 남은 건데 bn이 얼마로 가니까? bn이 2로 갈 거니까 답은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석 방법대로 풀자면 그냥 수렴하는 수열을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풀면 이런 과정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AN도 수렴해요 라는 말을 했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으면은 지금 보여준 것처럼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이가 되는 거고 지금은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AN의 극한값을 그냥 뭘로 잡아서 이걸 그냥 알파로 잡아버리는 거지. 그치? 그죠? 알파로 잡아버린 다음에 알파 집어넣고 4n제곱으로 나누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고 그치? 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푸는 게 정석이냐 이게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32쪽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계산이. 그래서 오늘은 31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31까지고 그 다음에 RPM은 15부터 18까지인데 일단 18쪽까지 한번 풀어와 봅시다. 그래서 약간 이제 여기 개념 원리에서 32, 33페이지에 있는 요 유형들은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단 18쪽까지 한번 풀어와 보고 다음 시간에 여기 32, 33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RPM에서 어려웠던 문제는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가 숙제고 오늘 내려가시면은 2층에 그 미적 1일십제가 있습니다. 1일십제. 재영이 아직 안 했지, 그지? 재영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준이하고 예한이도 미적 1일십제가 있어요. 병준아 확통은 아까 몇 문제라 그랬지? 20문제고 미적은 10문제야. 가지고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숙제가 개념 원리는 21까지였고 RPM은 14까지였나? 그죠? 여기까지 마무리해가지고 도장 받으시고 여러분들 할 일이니까 여기까지 다 마무리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우리 몇 시라 그랬니? 2시 30분. 토요일 2시 30분. 근데 병준이랑 예한이는 1시에 오면 돼요. 알았죠? 알았지 병준아? 1시부터 쭉 하면 되고 재영이는 2시 30분. 알았죠?
수고했습니다. 내려갑시다.